펀더멘털과 모멘텀 이것도 중요하죠. 코인을 할 때 통화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시장에 들어와야지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요. 일단 1월 6일에 글로벌 통화량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월 중후반 반등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막 2배, 3배, 5배 투 더 문 하는 그 상승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코인쟁이로서 비트코인의 대폭발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가 되면은 대폭발이 올 수가 있는가? 미국 정부의 매수, 이것도 맞기는 맞는데 우리는 좀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는요 제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 자산을 다뤘는데 사실 이게 호재는 맞기는 맞는데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겨우 몇십억 달러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큰 돈이지만 이거 가지고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대단한 변화는 확실한데 시장의 기대는 더 컸고 요즘 투자 심리가 워낙 별로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비축 자산 발표 후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게임 이론에 기반한 도미노 효과. 미국도 비축하는데 우리도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사야지, 나도 사야지. 중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독일도, 한국도 다 사는 거야. 일본도 사고.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긴 한데 이거 하나로는 좀 살짝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좀 필요한 게 있어. 좀 더 필요해. 그래도 참고로 여기 이제 재무부 장관님도 계시고 상무부 장관님도 계시는데 이 상무부 장관이 본인 회사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10억 불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코인을 띄워야 되는 사명감 이런 게 확실히 있습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베이센트 아저씨 이분도 억만장자인데 이분도 코인을 꽤 좋아하고 있죠. 여러분, 통화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영원한 자산시장의 진리, 돈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오르더라. 특히 위험자산, 코인, 주식, 원자재, 당연히 부동산도 가격이 상승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이 글로벌 M2입니다. 글로벌 통화량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통화량이 오르면은 코인 가격도 오르고요. 통화량이 떨어지면은 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때는 통화량이 올랐지 코인 가격도 와장창 올랐고요. 이런 데 좀 비실하잖아. 통화량이 코인 떨어졌고요. 이때 전반적으로 통화량이 좀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코인도 이렇게 갑니다. 이때 확실히 통화량이 비실하니까 코인도 아웃 되고 있고요. 다시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코인 가격도 이제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지표는요. 연간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한마디로 전년 대비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이런 지표고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초록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 통화량이 좀 늘었잖아. 가격이 폭발 빵야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보면요. 통화량이 여기서 줄다가 이때부터 느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통화량이 뭐 한 10% 이상 늘어난 이 지점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 이때도 통화량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부터 비트코인이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충 여기까지 갔네.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통화량이 엄청 늘었는데 그 후에는 잘 아시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통화량을 더 이상 팽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도 나락으로 이렇게 갔고 비트코인도 같이 이렇게 나락으로 갔습니다. 물론 22년 후에는 다시 통화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 폭이 아무래도 옛날 이 좋을 때 이때보다는 확실히 좀 못한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21년부터 지금까지 코인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21년에 비트코인이 거의 7만 불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파면 5천 불이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3년 4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얼마 많이 안 올랐습니다. 자,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는요. 자, 이것도 재밌는 지표인데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한 2달에서 10주 후에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표입니다. 통화량이 먼저 오르고 비트코인이 일단 가만히 있다가 한 2달에서 2달 반 늦으면 석 달 후에 코인 가격이 같이 따라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작년에도 꽤 잘 맞았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죠. 과거 1년의 그 통화량과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 초록색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이 절대적인 통화량입니다. 보시면은 통화량이 작년을 보면 이때부터 한 대충 이때가 6월 17일이거든요.
계속 홍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인도 안 오르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 그런데 6월 17일에 통화량이 바닥을 찍고 보시다시피 이때까지, 이게 언제야? 9월 30일까지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쩍쩍 올라줍니다. 자, 근데 코인은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 이때부터 오른 게 아니라 9월 9일, 한마디로 11주 후에요. 11주가 대충 이제 이때거든. 이때부터 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오르고 이제 코인은 후행으로 따라 올랐어요. 근데 9월 30일 요때 통화량이 최고점을 찍거든요. 이게 이때거든요. 이때. 그런데 비트코인 고점은 언젠가 12월 16일. 이것도 딱 11주 후입니다. 9월 30일부터 통화량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비트코인이 11주 후인 12월 16일에 고점을 찍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달 반 정도 후라고 보시면 돼요. 2달 반 후 정도. 그리고 보시면은 통화량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들다가 지금 1월 6일 날 바닥을 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논리로 보면은 2달에서 2달 반 정도를 더하면은 뭐 3월 초, 중반, 늦으면 후반부터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는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기존성을 봐도 주식이 오르는 시기가 원래 3월 중순 후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동반 상승,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 통화량이 상승하긴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4년 전, 8년 전, 12년 전 이 화끈함과는 차이가 아직은 확실히 좀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글로벌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 GPT는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제가 대화를 좀 했는데 modest expansion, 그러니까 뭐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는데 뭐 조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는 뭐 다른 언어로 slight increase or decrease, 그러니까 조금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왜 라고 물어보니까 세계 경제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아가지고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쓸 이유는 아직 없다라고 했고요. 인플레이션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통화 정책이 과격하게 지금에서 변할 이유가 없어 보임이라고 GPT가 저한테 이유를 댔는데, 네, 아쉽게도 그럴듯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는 강화국이죠. 어떻게 하면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까?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은 강화국입니다. GPT가 통화량이 많이 드는 거 그 가능하기는 한데 확률이 엄청 높지는 않아.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첫 번째,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은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재정정책, 공공지출 강화한다든지 감세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오히려 공공지출 엄청 줄이고 있잖아요. 뭐 도지가 와가지고 사람 자르고 있고 기관 날려버리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지출을 좀 많이 늘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거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은 이 그 도지 이런 걸 한 다음에 실제로 감세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감세는 미국 쪽이 하고 중국이 공공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오면 돈을 풀어야지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GPT가.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최근에 GDP 나우에 가보시면은 1분기 미국 GDP가 이제 지금까지는 컨센서스가 2%에서 3% 이제 그 상승이었는데 갑자기 3월 초에 와가지고 지금 컨센이 마이너스 2%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미국 경기 침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기뻐하겠네요. 이야, 내가 2, 3년 전부터 경기 침체 온다고 했는데 온다. 오 마이 갓, 엄마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시는데 아직은 아니야. 왜 이렇게 갑자기 컨센이 떨어졌냐면요. 지금 관세 우려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국이 수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관세 때리면 그 후에는 비싸게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금이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 영국 금에 대해서도 관세가 매겨질까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1분기에 미국이 수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GDP에 이제 수출 마이너스 수입 고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GDP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짜 막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미국 망하고 이런 상태는 지금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모르는 거죠. 미국 경제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막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건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약화 정책. 그런데 트럼프가 눈을 시퍼렇게 트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조작을 위해서 이제 돈을 많이 푼다. 이거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국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누가 또 다음에 트럼프의 핵주먹을 얻어맞을지. 그러니까 지금 그 환율 조작을 위해서 지금 그 돈을 푼다.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쪽 시나리오가 그렇게 엄청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사실 돈을 많이 풀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코인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그 경제 상태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요약, 펀더멘털과 모멘텀, 이것도 중요하죠. 코인을 할 때. 여기서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미국 정부가 뭐 사시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펀더멘털이죠. 모멘텀,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데 통화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시장에 들어와야지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요. 일단 1월 6일에 글로벌 통화량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월 중후반 반등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나 파라볼릭 상승,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진짜 뭐 2배, 3배, 5배 투 더 문 하는 그 상승은 저 정도 통화량 상승으로는, 저 정도 통화량 증가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25년에 뭔가 통화량이 엄청 늘어나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스토리라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매크로 보이가 아닙니다. 저 매크로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강우 너 틀렸어. 통화량 25년에 무조건 엄청 늘어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좀 배우게요. 아니면은 이제 그 통화량은 많이 안 늘더라도 이제 미국 정부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힘을 많이 써가지고 비트코인 팡팡 매수를 하든지. 네, 그래서 아무튼 통화량도 늘어나는 게 좋을 건데 지금 당장은 그게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좋지 않은 얘기네요. 그러나 저는 진실을 말합니다. 물론 저는 코인이 2배, 5배, 10배 오르는 거를 바라고 있지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좋은 영상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